지난 시간까지 제가 콜앱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딥러닝을 위한 그런 세팅과 주요 라이브러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딥러닝을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인공지능 종류가 있는데, 인공지능들은 제일 중요한 건 학습이에요. 학습이 가장 중요한데, 인공지능을 처음 구현을 했을 때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어, 마치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빠른 아이랑 같기 때문에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애를 키울 때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애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애를 올바르게 아주 스펙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학원을 보내냐,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갖고 태어난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어떤 데이터를 배워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공지능 프로세스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러닝, 트레이닝 모델, 리절트 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으로 배우는 거는 알고리즘인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 레고에 조립한 거, 그 조립한 레고를 넣고 러닝을 돌려가지고 그 돌린 모델로 우리가 뭐 주식을 예측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적절히 학습을 시키냐, 아무리 똑똑한 애라도 뭐 안 배우면은 그 똑똑한 능력이 써먹을 데가 없겠죠. 그 다음에 비효율적으로 배우면은 수능도 못 보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잘 학습하는 방법이 또 우리의 인공지능 코딩을 떠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분들 카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GitHub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오픈소스 형태로, 오픈소스가 뭐냐면은 그냥 저작권 프리, 마음대로 받아가도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픈소스 형태로 편하게 다운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고, 프라이빗한 데이터 있잖아요. 그냥 뭐라고 하지? 프라이빗한 데이터, 뭐 주소라든지 아니면 건강 정보, 이런 데이터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건 데이터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뭐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GAN 같은 경우라든가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를 생성 모델로 이용해서 기존에 적은 데이터를 증강시켜서 학습에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좀 어렵고 나중 차시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이건 아웃. 그래서 오늘 사용할 거는 카글이랑 GitHub 이런 데서 다운받을 수 있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 오픈소스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면, 콜앱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셋을 쓸 거거든요. 샘플 데이터 디렉토리를 하위에 들어가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 트레인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오늘은 학습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환경 설정을 좀 잘 따라오셨으면은 펜데스라는 레고를 설치하는 방법도 아실 것이고, 이거를 줄임말로 PD로 만드는 것도 알 것이고, 이 펜데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하자면은, 이 판다스는 데이터 조작이랑 분석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거든요. 라이브러리는 그 레고라고 했죠. 근데 이 판다스, 그러니까 즉 PD를 사용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데이터를 우리 프로그램에 받아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import pandas 해가지고 저희가 줄임말로 PD까지 만드는 거 알려드렸어요. 이 판다스, 그러니까 PD에는 여기 보이는 read underbar csv라는 레고가 있는데, 이 레고는 우리가 사용할 이 csv 파일,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 csv 양식의 데이터의 경로를 여기 쌍가루 안에다가 적어와서 요 레고에다 붙이면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강의에 사용된 그 캘리포니아 도시주택 관련 데이터 말고도 과거의 데이터가 쭈루루룩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레고나 코로나 등등 그런 데이터를 이용한 레그레션, 그러니까 예측 모델을 만들 때는 자주 이용하거든요. 이 pd.readcsv라는 레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암기해 두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PD 판다스의 read CSV 파일을 이용해서 캘리포니아 주택 정보 데이터 세트를 가져와서 앞으로는 이 전체적을 데이터셋으로 줄여서 말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선언을 이렇게 했으니까 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짱이죠. 데이터셋 shape로 차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헤드로 5개의 성분만 이렇게 뽑아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판다스를 활용한 분석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는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알아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죠. 롱기튜드, 레티튜드, 그 다음에 메디안 에이지, 토탈 룸스, 토탈 베드룸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위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저희가 가져왔는데 백지 상태의 인공지능 꼬맹이한테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듬어서 주면은 그 인공지능 애기가 잘 소화해서 더 좋은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는 로우 데이터라고 할게요, 전문용어로. 이 로우 데이터를 뭐 추출하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이 데이터 전처리,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프리 프로세싱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다른 심화적인 딥러닝 내용을 할 때마다 새로운 전처리 방법이 쭉쭉쭉쭉 나오지만은 이게 일단 지금부터 알려드릴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나중에 뭐 새로운 전처리 기법이 나오면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은 데이터 슬라이싱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사용자가 로우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이 있어요. 기본적인 문법은 pandas.dataFrame 이름, 그 다음에 가로치고 행정보 열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할 수가 있거든요. 딱 보여드리면은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성분이 이렇게 행렬이 굉장히 많은 로우 데이터에서 우리가 롱기튜드만 뽑아내고 싶어요. 이 롱기튜드만 추출한 전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대가로 안에다가 이 콜로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면은 데이터 1으로 지금부터 저장이 된 거예요. 데이터 1을 해서 한번 물어보면은 이렇게 쫙 뽑혔죠? 롱기튜드 어딨어? 여기 있는 게 짜자자자 뽑혔죠? 그래가지고 차원이 17,000 곱하기 1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인덱스만 뽑아가지고 추출할 수도 있고 행만 뽑아서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셋 대가로 콜론 2로 쓰면은 이 행 밑쪽을 두 번째 행 밑쪽을 다 잘라가지고 이 x라는 이름으로 저장한다는 거를 선언하는 뜻이거든요. 한번 돌려보면은 자 0, 1만 나와 있죠. 아까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밑에 있는 모든 걸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0, 1만 추출이 된 거고 또 반대로 2하고 콜로만 딱 두어서 슬라이싱을 해버리면은 x 언더바 2로 저장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걸 한번 더 물어보면은 x 언더바 2 하면은 0, 1만 없어지고 나머지 2부터 16,999까지를 추출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리에이션으로 합쳐가지고 0, 1에서 이제 롱기튜드만 뽑아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두면서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몇 번 따라해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슥슥 추출하다 보면은 금방 감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슬라이싱을 통해서 뽑은 데이터를 그대로 인공지능에 사용해도 되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필요한 거를 가로 세로로 쭉쭉 뽑아낼 수가 있네 재밌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보시면은 로우 데이터에서 퍼플레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500부터 1000 넘어까지 굉장히 볼륨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퍼플레이션 자체에서도 얘랑 뭐 메디안 에이지를 보면 얘는 10달인데 여기는 1000달이죠. 굉장히 그렇게 뭔가 전체적인 값의 크기 이제부터는 값을 밸류라고 할게요. 전문용어로 전체적인 밸류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다차원의 값을 비교가 좀 어렵기도 하고 오버플로우라든지 언더플로우 같은 그런 불안정 같은 학습의 수렴 속도를 저하시킨 요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초보자는 뭐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수렴 속도 이런 건 아직 몰라도 돼요. 여튼 건강에 안 좋다. 약간 골고루 씹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덩어리가 어떤 애는 알갱이가 크고 어떤 반찬 알갱이가 작으면은 씹는데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만들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전처리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아까의 로우 데이터를 다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SK런 레고 회사에서 만든 스탠다드 스케일러 레고 부품을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말고도 뭐 민맥스 스케일러라든가 맥스 앱스 같은 것 등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예제니까 일단 이것만 써볼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이 함수가 길잖아요. 아, 난 줄임말 쓸래 하면서 이제 스케일러라고 썼습니다. 자, 데이터셋 2를 스케일러의 fit transform, 이게 뭐냐면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까의 데이터셋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데이터셋 2로 저장이 된다. 볼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의 굉장히 큰, 막 1000부터 10까지의 굉장히 큰 그런 숫자의 밸류 차이가 뭐 커봤자 2, 작아봤자 0,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조밀하게 표현이 되겠죠. 음식물이 조밀하게 저작작용이 되면은 소화가 더 잘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명확한 느낌을 날 수 있도록 여기 normal distribution에서 스탠다드로 변환시키면은 900부터 이런 식으로 숫자가 큰데 굉장히 조밀한 분포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정규화라고도 해요. 숙제는 기터브에 공개되어 있는 인디언 민족 있잖아요. 인디언 민족의 당뇨병 발병 데이터 세트를 학습용 데이터로 가져와서 전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직접 스스로 해보는 게 오늘의 숙제인데, 갖고 오는 그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indian.csv로 이름을 저장을 합니다. 뭐 자기가 편한 파일명으로 쓰면 돼요. 오늘 강의에 그대로 접목시키면서 연습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힌트입니다. 힌트. 첫 번째는 이걸 한번 써보면 좋고, 두 번째는 이걸 한번 써보면 좋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써보시고, 다음 강의 차시에는 이번에 내드린 숙제의 인디언 세트를 이용해가지고 당뇨병 발병률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번 숙제를 하셔야지 다음 단계로 스무스하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